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고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 몸은 어느 순간 조용히 항의하기 시작한다. 쉽게 잠이 오지 않고 깊은 숨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하루가 유난히 버겁게 다가오는 날. 그것은 정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앓던 이는 기침 소리도 다르다 하였듯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져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말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챙기느라 몸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고 산다. 노자는 이르기를 과한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강한 긴장은 쉽게 끊어진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몸에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긴다. 근육은 뭉치고 소화는 더뎌지며 가슴이 자주 조여오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몸의 언어인 것이다. 불경에서는 몸이 병들면 마음도 흐려진다고 하였다. 정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몸이 오래된 피로를 견디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중인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결국 소리 없이 주저앉는다. 장자는 말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도의 근본이다. 몸이 보내는 피로, 무기력, 미세한 통증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 다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은 나중에야 따라간다. 그것이 삶의 이치다.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마음이 괜찮다 말해도 몸은 결코 속지 않는다. 노자는 말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길이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건강론이 아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며 마음이 아파도 몸은 곧 따라 쓰러진다. 두 존재는 서로 다른 듯 하나 실은 같은 줄기에서 움직인다. 속담에 이르기를 기운이 없으면 말도 귀찮다. 그만큼 몸의 상태는 사람의 표정과 기운, 말투와 관계까지 바꾸어 놓는다. 오늘도 이유 없이 사람을 피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다. 공자는 이르기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을 다스리는 일이다. 삶을 곧게 세우려면 먼저 내 몸의 흐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과로, 억지로 웃음, 억눌린 분노. 그 모든 것은 몸 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인다. 장자는 말했다. 세상과 어긋난 자는 마음이 병들고 자신과 어긋난 자는 몸이 병든다. 몸과 화해하지 않고는 그 어떤 마음도 편해질 수 없다. 마음이 힘들다고 느낄 때 먼저 내 몸을 돌아보라. 그 속에 이미 오래된 피로와 슬픔이 숨쉬고 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고통도, 스트레스도 언제부턴가 몸 어딘가에 쌓이고 굳어지고 결국은 병이 되어 나타난다. 사소한 일이라고 넘겼던 불편함.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던 무력감. 그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몸속에 눌려온 결과일 수 있다. 불경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병은 쌓인 업에서 온다. 한 번의 분노보다 억눌린 분노가 더 무섭고 한 번의 긴장보다 끊임없는 긴장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 스트레스는 큰 충격보다 작은 반복으로 몸을 병들게 한다. 속담에도 고인 물은 썩는다 하였다. 마음도 몸도 흐르지 않으면 병든다. 억지로 참는 일상, 말을 삼키는 대화, 자기를 눌러두는 관계, 그 모든 것이 멈춘 흐름이 되어 몸의 어딘가를 서서히 잠식한다. 공자는 말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병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병이 나서야 쉬려고 하고 무너지기 직전에야 비로소 돌아본다. 그러나 몸은 그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장자는 이르기를 쌓이는 것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있다. 마음에 쌓인 말, 몸에 쌓인 피로, 관계에 쌓인 오해,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으면 병이 되고 삶의 중심까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프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쌓이기 전에 흘려야 한다. 몸에 말없는 항의를 무시하지 말라. 그곳에서부터 인생의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화를 참고, 눈물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몸은 조용히 병들어 왔다. 참는다고 다 강한 것은 아니다. 참음이 쌓이면 그 끝엔 무너짐이 있다. 공자는 이르기를 억지로 맞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일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는 자신을 아프게 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풀어내는 지혜이다. 속담에 참다 참다 병된다 하였듯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언젠가 몸의 언어로 나타난다. 두통이 되고 통증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무기력으로 남는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몸이 대신 앓는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다가 터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풀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길을 찾는 것이다. 장자는 또 이렇게 남겼다. 억제된 마음은 안으로 썩는다. 스스로를 속이며 강한 척하는 삶은 겉으로는 버티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참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일수록 스스로를 더 다정히 안아야 한다. 그것이 고요한 회복의 시작이며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진짜 용기이다. 밤이 오면 더욱 깊어지는 고요 속에서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늘어난다. 자꾸 뒤척이고 자꾸 눈을 감았다 떴다. 피곤한데 잠들 수 없고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 있는 듯한 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한다. 요즘 내가 정신이 좀 약해졌나 보다. 그러나 그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오래된 경고일 수 있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잠이 깊고 몸이 편하면 마음도 잠든다. 마음과 몸은 한 울림 안에 있고 한쪽이 병들면 결국 다른 한쪽도 따라 무너진다. 불면의 시작은 단순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친 몸이 편안히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담에도 낮에 피곤하면
밤에 잠이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낮에 쌓여 밤이 되면 몸 안에서 맴돈다는 뜻이다. 누워있는 몸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경직이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했다. 쉼없는 움직임은 파괴를 부른다. 쉰다는 것은 단지 눕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푸는 일이며 생각의 덩어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잠들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몸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의미다. 장자는 이르기를 잠들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그 화해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잠시 몸을 어루만지는 손길, 스스로를 괜찮다고 토닥이는 밤의 기도, 그런 조용한 몸의 언어가 마침내 고요한 잠을 부른다. 그러니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그건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몸이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탓이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쉬게 된다. 그 고요한 회복이 바로 진짜 휴식의 시작이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삼켰다. 말하지 못한 슬픔, 풀어내지 못한 억울함, 끝내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 그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말 대신 몸속 어딘가에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되고 긴장이 되고 말 없는 병이 된다. 불경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기고 몸은 그것을 대신 겪는다. 감정도 에너지이다.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다. 고인 감정은 몸에 눌리고 그 눌림은 곧 병이 된다. 그래서 오래 아픈 이들의 몸엔 대개 오랫동안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이 함께 자리한다. 속담에도 속병은 약도 없다 하였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병의 뿌리가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해가 된다. 그 누구보다 내 몸이 먼저 그것을 알고 있다. 공자는 말했다. 속이지 말아야 할 첫 대상은 자신이다. 슬펐으면 슬펐다고 말해야 하고 힘들었으면 그 힘듦을 인정해야 한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은 몸이 대신 기억하고 그 기억은 고요하게 몸을 짓누른다. 장자는 이르기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 흔들리는 날은 흔들려야 하고 아픈 날엔 아프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몸은 정직하다. 그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몸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 시작이 곧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찬 바람, 나쁜 음식, 힘든 일. 사람들은 흔히 병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오랜 병일수록 그 뿌리는 내 안에 있다. 쌓인 감정, 반복된 억누름, 그리고 나를 돌보지 않은 시간들이 조용히 몸을 병들게 한다. 병은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무너짐에서 더 쉽게 시작된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세상에 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을 짓는다. 그 말은 곧 마음의 흐름이 막히고 몸의 기운이 흐트러질 때 질병은 그 틈을 파고든다는 뜻이다. 외부를 탓하기 전에 내 안의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한다. 속담에 속이 편해야 병이 없다 하였다.
밥이 맛없는 날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속이 답답한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증상은 내면의 울림을 따라 몸에 새겨진다. 공자는 말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삶을 만들고 삶이 몸의 기운을 만든다. 장자는 이르기를 물이 맑으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깊어진다. 내 마음의 물이 흐리고 요동치면 몸도 따라 흔들린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아픈 것은 내 안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부터 찾아야 한다. 몸은 늘 진실하게 신호를 보낸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병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돌봄의 시작이 된다. 몸과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결국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고 마음을 살피는 일은 곧 몸을 살리는 길이 된다. 공자는 말했다.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이 곧게 선다. 아침 햇살을 쬐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 단순한 몸의 돌봄 속에서 마음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속담에도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뜬다 하였듯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답답한 가슴을 깊이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이미 안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다. 노자는 이르기를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병들지 않는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쉬고 싶을 땐 잠시 멈추는 것. 그 단순한 순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건강법이다. 장자는 말했다. 스스로를 잊는 삶이 병을 불러온다.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고, 일에 쫓겨 감정을 외면하고, 자기 몸에조차 무관심해질 때,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진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묻자. 나는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몸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정직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없애려 애쓴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잊으려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눌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제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되레 안에서 더 큰 무게가 되어 쌓인다. 스트레스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노자는 이르기를 물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룬다. 스트레스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 흐르게 두고 지나가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저항하면 그 물살은 내 몸을 먼저 상하게 만든다. 속담에 담아두면 병 되고 털어놓으면 약 된다 하였다. 말 한마디, 한숨 한 줄, 작은 감정 하나라도 때때로 밖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사람과 나누든 글로 풀어내든
그 감정이 제 길을 찾아 떠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마음이 통하면 병이 줄고 마음이 막히면 병이 더해진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려는 집착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데 있다. 버티는 힘보다 놓는 용기가 더 깊다. 장자는 또 말했다. 큰 길은 장애가 없고 맑은 물은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감추고 애써 감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흘려보내야 살고 비워내야 다시 채워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들이닥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몸도 마음도 함께 숨을 쉬게 된다. 누구나 스트레스 없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살아보니 안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없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가이다. 노자는 말했다. 억지로 가려 하지 말고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숨 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리한 기대, 완벽한 하루,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마음. 그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법이다. 속담에도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다 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순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모든 날이 맑을 수는 없고 모든 마음이 고요할 수도 없다. 때론 흐리고 거칠고 버거워도 그 안에서 나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딜 수 있는 삶이다. 공자는 이르기를 크게 사는 이는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루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한순간의 스트레스에 삶 전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크게 보면 괜찮은 날도 많았고 묵묵히 지나온 시간도 있었다. 지금 이 고단함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장자는 말했다. 흔들려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선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며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켜낸다. 그러니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버겁더라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스트레스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삶이고 그대가 지금도 잘해내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치유를 먼 데서 찾는다. 좋은 병원, 좋은 약, 특별한 여행. 그러나 정작 몸과 마음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이다. 익숙한 바람, 반복되는 식사. 그저 무탈한 하루가 쌓여 몸도 마음도 서서히 숨을 되찾는다. 노자는 말했다. 돈은 평범 속에 있고 치유는 고요 속에 있다.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고요를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다.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울지 않아도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고 잠시 하늘을 보는 일. 그 작고 단순한 순간들이 몸과 마음을 다독인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 일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무탈한 날은 소중함을 드러내지 않지만 병이 오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간절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공자는 이르기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덕을 잃는다. 건강도 그러하다. 밥을 씹는 시간, 등을 펴는 습관, 하루 한 번 깊은 숨을 쉬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여 병을 막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초가 된다. 장자는 말했다. 스스로 고요한 이는 밖의 소란에 물들지 않는다. 고요한 일상은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면의 집이다. 그 집을 지키는 자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보내는 별일 없는 하루, 그 안에 이미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치유가 있다. 바로 이 고요한 삶이 몸과 마음을 살리고 있는 중이다. 몸이 먼저 무너지면 마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마음이 힘들어서는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몸이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간다. 공자는 이르기를 형체를 단정히 하면 마음도 바르게 흔다. 지친 몸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 회복은 반드시 마음에 닿는다. 따뜻한 식사 한 끼, 조금 일찍 자는 저녁, 가만히 누워 눈을 감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고요함을 부르는 첫 걸음이다. 속담에도 앓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린다 하였지만 그 말은 단지 후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는 데 있다. 아프고 나면 깨닫게 된다. 이제는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노자는 말했다. 비우면 채워지고 쉬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다시 웃고 생각도 맑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진다. 몸의 치유는 곧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장자는 이르기를 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호수는 비로소 맑아진다. 지금 아프고 지치고 버거운 이 순간조차 그대에게 필요한 통과의 시간일 수 있다. 몸을 쉬게 하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 몸이 편해지면 세상이 다시 다정해진다. 그러니 오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자. 회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삶은 더 거칠어진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노자는 이르기를 크게 비우면 모든 것이 스스로 머문다. 마음을 넓히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독이 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렀다 흘러가는 일상이 된다. 받아들이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거부하는 자만이 끝내 무너진다. 속담에도 세상을 다 가슴에 담으면 병난다 하였다. 마음을 비우고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가까이 두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작은 일도 깊은 상처가 된다. 한 걸음 물러서면 그것은 생각보다 작고 가벼운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세상은 어지럽지 않다. 스트레스는 바깥에서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오직 내 안의 중심이 결정한다. 수많은 말과 감정 사이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 장자는 이르기를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과 화해하라. 완벽한 평온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스스로와 화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와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자.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을 견고히 다듬는 도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작은 갈등, 멈추지 않는 걱정, 말 없이 쌓이는 책임들.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온 사람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말하지만 진짜 삶의 무게는 소리 없이 버틴 시간 속에 담겨 있다. 공자는 말했다. 지켜온 자는 이룬 자보다 위대하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대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묵묵히 견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다. 속담에도 이르기를 묵은 정이 깊다 하였다. 그처럼 묵은 인내도 깊다. 오랜 세월을 품고 살아온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전이 된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억지로 웃으며 감추었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노자는 이르기를 크게 이룬 이는 자랑하지 않는다. 조용히 견뎌낸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삶은 말보다 무겁고 그 존재는 누구보다 깊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그대는 이미 잘 살아온 사람이다. 장자는 말했다. 세상에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품이 더 깊다.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던 당신의 품. 남들 앞에서 늘 괜찮다 말하던 그 미소. 그리고 수많은 밤을 홀로 견뎌낸 그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자. 스트레스를 견뎌낸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면 된다. 끝내 떠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지는 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고단함 속에서 그저 숨만 쉬고 있던 시간. 그 순간들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대가 참 고맙다. 공자는 말했다. 가장 귀한 이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다. 그대는 많은 것을 견뎌냈고 말없이 살아냈고 눈물로 적신 밤도 지나왔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있고 그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찬사이다. 속담에도 숨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다 하였다. 크고 대단한 꿈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걱정을 안고도 밥을 먹고 슬픔을 품고도 사람을 마주하며 버티고 걸어온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 노자는 이르기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자는 온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된다. 그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만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이미 삶은 회복을 시작한다. 장자는 말했다. 모든 생명은 존재 그 자체로 도를 따르고 있다. 그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숨 쉬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미 충분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잘 살았다. 참, 잘 견뎠다. 그리고 내일도 그 말 한마디가 또 하루를 살게 해줄 것이다. 살아있는 당신, 그 자체로 고맙다.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고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 몸은 어느 순간 조용히 항의하기 시작한다. 쉽게 잠이 오지 않고 깊은 숨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하루가 유난히 버겁게 다가오는 날. 그것은 정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앓던 이는 기침 소리도 다르다 하였듯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져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말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챙기느라 몸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고 산다. 노자는 이르기를 과한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강한 긴장은 쉽게 끊어진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몸에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긴다. 근육은 뭉치고 소화는 더뎌지며 가슴이 자주 조여오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몸의 언어인 것이다. 불경에서는 몸이 병들면 마음도 흐려진다고 하였다. 정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몸이 오래된 피로를 견디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중인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결국 소리 없이 주저앉는다. 장자는 말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도의 근본이다. 몸이 보내는 피로, 무기력, 미세한 통증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 다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은 나중에야 따라간다. 그것이 삶의 이치다.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마음이 괜찮다 말해도 몸은 결코 속지 않는다. 노자는 말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길이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건강론이 아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며 마음이 아파도 몸은 곧 따라 쓰러진다. 두 존재는 서로 다른 듯 하나 실은 같은 줄기에서 움직인다. 속담에 이르기를 기운이 없으면 말도 귀찮다. 그만큼 몸의 상태는 사람의 표정과 기운, 말투와 관계까지 바꾸어 놓는다. 오늘도 이유 없이 사람을 피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다. 공자는 이르기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을 다스리는 일이다. 삶을 곧게 세우려면 먼저 내 몸의 흐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과로, 억지로 웃음, 억눌린 분노. 그 모든 것은 몸 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인다. 장자는 말했다. 세상과 어긋난 자는 마음이 병들고
자신과 어긋난 자는 몸이 병든다. 몸과 화해하지 않고는 그 어떤 마음도 편해질 수 없다. 마음이 힘들다고 느낄 때 먼저 내 몸을 돌아보라. 그 속에 이미 오래된 피로와 슬픔이 숨쉬고 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고통도, 스트레스도 언제부턴가 몸 어딘가에 쌓이고 굳어지고 결국은 병이 되어 나타난다. 사소한 일이라고 넘겼던 불편함,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던 무력감, 그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몸속에 눌려온 결과일 수 있다. 불경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병은 쌓인 업에서 온다. 한 번의 분노보다 억눌린 분노가 더 무섭고 한 번의 긴장보다 끊임없는 긴장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 스트레스는 큰 충격보다 작은 반복으로 몸을 병들게 한다. 속담에도 고인 물은 썩는다 하였다. 마음도 몸도 흐르지 않으면 병든다. 억지로 참는 일상, 말을 삼키는 대화, 자기를 눌러두는 관계, 그 모든 것이 멈춘 흐름이 되어 몸의 어딘가를 서서히 잠식한다. 공자는 말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병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병이 나서야 쉬려고 하고 무너지기 직전에야 비로소 돌아본다. 그러나 몸은 그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장자는 이르기를 쌓이는 것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있다. 마음에 쌓인 말, 몸에 쌓인 피로, 관계에 쌓인 오해,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으면 병이 되고 삶의 중심까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프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쌓이기 전에 흘려야 한다. 몸에 말없는 항의를 무시하지 말라. 그곳에서부터 인생의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화를 참고, 눈물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몸은 조용히 병들어 왔다. 참는다고 다 강한 것은 아니다. 참음이 쌓이면 그 끝엔 무너짐이 있다. 공자는 이르기를 억지로 맞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일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는 자신을 아프게 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풀어내는 지혜이다. 속담에 참다 참다 병된다 하였듯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언젠가 몸의 언어로 나타난다. 두통이 되고 통증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무기력으로 남는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몸이 대신 앓는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다가 터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풀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길을 찾는 것이다. 장자는 또 이렇게 남겼다. 억제된 마음은 안으로 썩는다. 스스로를 속이며 강한 척하는 삶은 겉으로는 버티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참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일수록 스스로를 더 다정히 안아야 한다. 그것이 고요한 회복의 시작이며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진짜 용기이다. 밤이 오면 더욱 깊어지는 고요 속에서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늘어난다.
자꾸 뒤척이고 자꾸 눈을 감았다 떴다. 피곤한데 잠들 수 없고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 있는 듯한 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한다. 요즘 내가 정신이 좀 약해졌나 보다. 그러나 그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오래된 경고일 수 있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잠이 깊고 몸이 편하면 마음도 잠든다. 마음과 몸은 한 울림 안에 있고 한쪽이 병들면 결국 다른 한쪽도 따라 무너진다. 불면의 시작은 단순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친 몸이 편안히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담에도 낮에 피곤하면 밤에 잠이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낮에 쌓여 밤이 되면 몸 안에서 맴돈다는 뜻이다. 누워있는 몸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경직이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했다. 쉼없는 움직임은 파괴를 부른다. 쉰다는 것은 단지 눕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푸는 일이며 생각의 덩어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잠들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몸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의미다. 장자는 이르기를 잠들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그 화해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잠시 몸을 어루만지는 손길, 스스로를 괜찮다고 토닥이는 밤의 기도, 그런 조용한 몸의 언어가 마침내 고요한 잠을 부른다. 그러니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그건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몸이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탓이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쉬게 된다. 그 고요한 회복이 바로 진짜 휴식의 시작이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삼켰다. 말하지 못한 슬픔, 풀어내지 못한 억울함, 끝내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 그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말 대신 몸속 어딘가에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되고 긴장이 되고 말 없는 병이 된다. 불경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기고 몸은 그것을 대신 겪는다. 감정도 에너지이다.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다. 고인 감정은 몸에 눌리고 그 눌림은 곧 병이 된다. 그래서 오래 아픈 이들의 몸엔 대개 오랫동안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이 함께 자리한다. 속담에도 속병은 약도 없다 하였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병의 뿌리가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해가 된다. 그 누구보다 내 몸이 먼저 그것을 알고 있다. 공자는 말했다. 속이지 말아야 할 첫 대상은 자신이다. 슬펐으면 슬펐다고 말해야 하고 힘들었으면 그 힘듦을 인정해야 한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은 몸이 대신 기억하고 그 기억은 고요하게 몸을 짓누른다. 장자는 이르기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 흔들리는 날은 흔들려야 하고 아픈 날엔 아프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몸은 정직하다. 그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몸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 시작이 곧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찬 바람, 나쁜 음식, 힘든 일,
사람들은 흔히 병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오랜 병일수록 그 뿌리는 내 안에 있다. 쌓인 감정, 반복된 억누름, 그리고 나를 돌보지 않은 시간들이 조용히 몸을 병들게 한다. 병은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무너짐에서 더 쉽게 시작된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세상에 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을 짓는다. 그 말은 곧 마음의 흐름이 막히고 몸의 기운이 흐트러질 때 질병은 그 틈을 파고든다는 뜻이다. 외부를 탓하기 전에 내 안의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한다. 속담에 속이 편해야 병이 없다 하였다. 밥이 맛없는 날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속이 답답한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증상은 내면의 울림을 따라 몸에 새겨진다. 공자는 말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삶을 만들고 삶이 몸의 기운을 만든다. 장자는 이르기를 물이 맑으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깊어진다. 내 마음의 물이 흐리고 요동치면 몸도 따라 흔들린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아픈 것은 내 안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부터 찾아야 한다. 몸은 늘 진실하게 신호를 보낸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병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돌봄의 시작이 된다. 몸과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결국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고 마음을 살피는 일은 곧 몸을 살리는 길이 된다. 공자는 말했다.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이 곧게 선다. 아침 햇살을 쬐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 단순한 몸의 돌봄 속에서 마음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속담에도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뜬다 하였듯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답답한 가슴을 깊이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이미 안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다. 노자는 이르기를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병들지 않는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쉬고 싶을 땐 잠시 멈추는 것. 그 단순한 순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건강법이다. 장자는 말했다. 스스로를 잊는 삶이 병을 불러온다.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고, 일에 쫓겨 감정을 외면하고, 자기 몸에조차 무관심해질 때,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진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묻자. 나는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몸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정직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없애려 애쓴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잊으려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눌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제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되레 안에서 더 큰 무게가 되어 쌓인다. 스트레스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노자는 이르기를 물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룬다. 스트레스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 흐르게 두고 지나가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저항하면 그 물살은 내 몸을 먼저 상하게 만든다. 속담에 담아두면 병 되고 털어놓으면 약 된다 하였다. 말 한마디, 한숨 한 줄, 작은 감정 하나라도 때때로 밖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사람과 나누든 글로 풀어내든 그 감정이 제 길을 찾아 떠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마음이 통하면 병이 줄고 마음이 막히면 병이 더해진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려는 집착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데 있다. 버티는 힘보다 놓는 용기가 더 깊다. 장자는 또 말했다. 큰 길은 장애가 없고 맑은 물은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감추고 애써 감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흘려보내야 살고 비워내야 다시 채워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들이닥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몸도 마음도 함께 숨을 쉬게 된다. 누구나 스트레스 없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살아보니 안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없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가이다. 노자는 말했다. 억지로 가려 하지 말고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숨 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리한 기대, 완벽한 하루,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마음. 그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법이다. 속담에도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다 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순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모든 날이 맑을 수는 없고 모든 마음이 고요할 수도 없다. 때론 흐리고 거칠고 버거워도 그 안에서 나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딜 수 있는 삶이다. 공자는 이르기를 크게 사는 이는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루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한순간의 스트레스에 삶 전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크게 보면 괜찮은 날도 많았고 묵묵히 지나온 시간도 있었다. 지금 이 고단함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장자는 말했다. 흔들려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선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며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켜낸다. 그러니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버겁더라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스트레스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삶이고 그대가 지금도 잘해내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치유를 먼 데서 찾는다. 좋은 병원, 좋은 약, 특별한 여행. 그러나 정작 몸과 마음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이다. 익숙한 바람, 반복되는 식사,
그저 무탈한 하루가 쌓여 몸도 마음도 서서히 숨을 되찾는다. 노자는 말했다. 돈은 평범 속에 있고 치유는 고요 속에 있다.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고요를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다.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울지 않아도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고 잠시 하늘을 보는 일. 그 작고 단순한 순간들이 몸과 마음을 다독인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 일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무탈한 날은 소중함을 드러내지 않지만 병이 오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간절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공자는 이르기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덕을 잃는다. 건강도 그러하다. 밥을 씹는 시간, 등을 펴는 습관, 하루 한 번 깊은 숨을 쉬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여 병을 막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초가 된다. 장자는 말했다. 스스로 고요한 이는 밖의 소란에 물들지 않는다. 고요한 일상은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면의 집이다. 그 집을 지키는 자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보내는 별일 없는 하루, 그 안에 이미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치유가 있다. 바로 이 고요한 삶이 몸과 마음을 살리고 있는 중이다. 몸이 먼저 무너지면 마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마음이 힘들어서는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몸이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간다. 공자는 이르기를 형체를 단정히 하면 마음도 바르게 흔다. 지친 몸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 회복은 반드시 마음에 닿는다. 따뜻한 식사 한 끼, 조금 일찍 자는 저녁, 가만히 누워 눈을 감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고요함을 부르는 첫 걸음이다. 속담에도 앓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린다 하였지만 그 말은 단지 후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는 데 있다. 아프고 나면 깨닫게 된다. 이제는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노자는 말했다. 비우면 채워지고 쉬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다시 웃고 생각도 맑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진다. 몸의 치유는 곧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장자는 이르기를 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호수는 비로소 맑아진다. 지금 아프고 지치고 버거운 이 순간조차 그대에게 필요한 통과의 시간일 수 있다. 몸을 쉬게 하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 몸이 편해지면 세상이 다시 다정해진다. 그러니 오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자. 회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삶은 더 거칠어진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노자는 이르기를 크게 비우면 모든 것이 스스로 머문다. 마음을 넓히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독이 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렀다 흘러가는 일상이 된다. 받아들이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거부하는 자만이 끝내 무너진다. 속담에도 세상을 다 가슴에 담으면 병난다 하였다. 마음을 비우고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가까이 두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작은 일도 깊은 상처가 된다. 한 걸음 물러서면 그것은 생각보다 작고 가벼운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세상은 어지럽지 않다. 스트레스는 바깥에서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오직 내 안의 중심이 결정한다. 수많은 말과 감정 사이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 장자는 이르기를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과 화해하라. 완벽한 평온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스스로와 화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와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자.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을 견고히 다듬는 도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작은 갈등, 멈추지 않는 걱정, 말 없이 쌓이는 책임들.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온 사람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말하지만 진짜 삶의 무게는 소리 없이 버틴 시간 속에 담겨 있다. 공자는 말했다. 지켜온 자는 이룬 자보다 위대하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대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묵묵히 견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다. 속담에도 이르기를 묵은 정이 깊다 하였다. 그처럼 묵은 인내도 깊다. 오랜 세월을 품고 살아온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전이 된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억지로 웃으며 감추었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노자는 이르기를 크게 이룬 이는 자랑하지 않는다. 조용히 견뎌낸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삶은 말보다 무겁고 그 존재는 누구보다 깊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그대는 이미 잘 살아온 사람이다. 장자는 말했다. 세상에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품이 더 깊다.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던 당신의 품. 남들 앞에서 늘 괜찮다 말하던 그 미소. 그리고 수많은 밤을 홀로 견뎌낸 그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자. 스트레스를 견뎌낸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면 된다. 끝내 떠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지는 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고단함 속에서 그저 숨만 쉬고 있던 시간. 그 순간들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대가 참 고맙다. 공자는 말했다. 가장 귀한 이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다.
그대는 많은 것을 견뎌냈고, 말없이 살아냈고, 눈물로 적신 밤도 지나왔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있고 그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찬사이다. 속담에도 숨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다 하였다. 크고 대단한 꿈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걱정을 안고도 밥을 먹고 슬픔을 품고도 사람을 마주하며 버티고 걸어온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 노자는 이르기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자는 온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된다. 그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만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이미 삶은 회복을 시작한다. 장자는 말했다. 모든 생명은 존재 그 자체로 도를 따르고 있다. 그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숨 쉬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미 충분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잘 살았다. 참, 잘 견뎠다. 그리고 내일도 그 말 한마디가 또 하루를 살게 해줄 것이다. 살아있는 당신, 그 자체로 고맙다.